이번 시간에는 챕터 2 실사관리, 우리가 페이지 기본서 109쪽에 있습니다. 실사관리는 현장조사가 계획대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조사 과정을 감독, 통제하는 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관리 활동. 그래서 실사관리에서 우리가 신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관리. 1번 조사 현장에서 응답자의 면담,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표 내용 검토와 자료를 입력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조사원이라고 합니다. 2번 민간기관의 조사 인력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면접조사원과 전화조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2번 정규사원이 아닌 임시직이 대부분이고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수시로 모집, 운영된다. 맞습니다. 3번 조사회사들은 면접 관리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 맞죠? 4번 각종 현장조사, 조사 내용 등을 검토, 자료 입력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다. 4번은 민간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 인력이다. 공공기관. 우리가 기본서 109쪽에 2번에 조사원의 구분에 나와 있습니다. 조사원의 구분. 이것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제 가능성도 있으니까. 답은 4번. 3번 조사원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조사 전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지역 내에서 명부를 작성한다. 맞죠? 2번 조사 대상자 접촉하여 조사 참여를 유도한다. 맞습니다. 3번 조사 후죠. 응답에 대해 검수한다. 맞습니다. 4번 응답자에게 질문을 읽어줄 수 있지만 질문을 명백하게 하거나 설명해 주지 않는다. 이거 틀린 질문이죠. 답은 4번. 그래서 우리 또 109쪽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기본서 109쪽에 조사원의 역할 3. 조사원의 역할에서 우리가 조사 전 단계,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 접촉 단계, 세 번째 조사 수행 단계, 네 번째 조사 후 단계, 조사 후. 그래서 우리가 조사 전과 후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명부 작성하죠. 명부 작성, 그 다음에 응답 표본을 선정, 그 작업을 합니다. 응답 표본 선정 작업을 한다. 후는 뭐다? 그 다음에 후는 응답에 대한 검수, 응답자의 가구 지역 등을 관찰한 결과를 기록한다. 그죠? 결과 기록.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 접촉 단계는 뭐 한다? 조사 참여 유도하는 거죠. 조사 참여 유도.
동기부여, 수행단계는 동기부여. 그래서 요거는, 요 문제는 조사원의 역할은 계속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수행단계, 후단계, 요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출제됐습니다. 기출에 2024년도에 조사 전 단계가 아닌 것을 해서 나왔으니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또 계속 출제될 확률이 많다. 4번 조사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장 경험이 많은 조사원은 표본 추출 틀을 갱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2번 조사자가 응답하기 곤란해하면 즉시 설문지 문항을 수정하면 안 됩니다. 답은 2번. 3번 조사 후 응답자의 가구 지역 등을 관찰할 결과 기록 맞죠? 조사 대상이 되는 표본에 접촉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이끌어내는 작업 수행 맞습니다. 답은 2번. 5번 조사원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조사 전에 조사 대상 가구에서 응답 표본을 선정 맞죠? 2번 조사 중에 응답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답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맞죠? 3번 조사 중에 응답자가 응답하기 곤란해하면 라포를 추가로 형성한다. 우리가 라포는 조사 중이 아니죠. 조사 전에 라포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라포가 아니라 프로빙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답은 3번. 조사 후 응답에 참여한 개인 가구, 지역 등을 관찰한 결과를 성실히 기록. 요거 지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조사 전, 조사 중, 조사 후 특징들. 6번 조사 방법별 조사원의 선발이죠. 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접조사원 응답자가 조사표에 응답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모습과 성격 맞죠? 2번 전화조사원 조사지역 인근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요거는 인근 거주자는 누구다? 면접이다. 면접조사원. 당연히 인근 조사하는 건 전화일 필요 없죠. 3번 인터넷 조사원 인터넷 잘 활용 맞죠? 4번 우편 조사원 우선 업무 수행 결과 보안사항 및 지침을 잘 준수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면접이다. 면접 조사원은 유사조사 3년 이상이어야 된다. 3년 이상. 그 다음에 우편은 뭐다? 우편 조사원은 몇 년이다? 1년 이상. 유사조사 1년.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요것도 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숫자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편은 1년, 면접은 3년이다. 이것도 기출된 지문입니다. 3년. 우리가 또 우편은 1년,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또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중요. 7번 다음의 특징을 가진 조사원은 외형적인 신체 조건의 제약이 다른 조사원에 비해 적다. 그럼 뭐다? 우리가 당연히 응답자의 응답을 받아 기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명확한 발음, 상냥한 언어, 의사 전달 능력을 보유한 사람 전화죠. 답은 2번. 8번 면접조사원, 전화조사원, 우편조사원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접조사원은 두발, 의복, 표정, 냄새 등이 너무 튀거나 거부감을 주는 요소가 없어야 된다. 맞죠? 2번 전화조사원은 면접조사원보다 외형적인 신체 조건의 제약이 당연히 적습니다. 3번 전화조사원은 응답자들의 응답을 정확히 듣고
기입할 수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4번 우편조사원은 전화조사원보다 명확한 발음, 상냥, 언어 당연히 반대로 되어 있죠. 답은 4번. 9번 조사원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 자격이 아닌 것은 조사원이죠.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조사 방법 등 조사 절차를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 맞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신뢰감, 자신감, 친근감 얻을 수 있는 사람. 맞죠? 우수한 업무 수행 결과와 보안사항 및 주춤을 잘 준수. 그러나 조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조사원만 우리가 자격을 갖고 있으면 된다. 공통 자격이 아니죠. 요거는 인터넷만 잘하면 된다. 답은 1번. 10번 조사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관리. 이번엔 관리죠. 1번 조사원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 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맞습니다. 2번 조사원의 이름, 성별, 연령,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통장번호 등을 받아둔다. 맞습니다. 3번 조사 기간 동안 조사원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연락이 가능하지 않아도 되면 안 됩니다. 가능해야 된다. 다음 3번 조사원으로부터 목표 조사량과 실제 조사량, 조사 현장의 문제점, 애로사항, 출퇴근 상황을 보고받는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도 중요하다. 기출문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따르게 지문으로 뭐 일주일 단위로 안 됩니다. 또 가령 이틀에 뭐 한 번 안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보고 체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다. 11번 조사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사원으로 선발된 이후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거쳐야 된다. 맞죠? 조사원 교육을 통해 조사원의 업무 전문적인 성격을 잘 이해시키고 더욱 발전. 맞죠? 조사원이 수행해야 할 조사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능력과 자세를 갖추도록 교육한다. 맞죠? 조사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달리 윤리적 자질의 향상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않는다. 틀리죠. 교육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기출문제를 또 찾아보면 당연히 우리가 면접원 조사원이죠. 면접원의 준수사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준수사항. 다 아는 그 전에 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단정한 용모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취한다. 그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질문을 있는 문자 그대로 전달한다. 세 번째, 또 응답 내용을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록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응답이 불충분했더라도 어떻게 된다? 추가 케어 묻기 한다. 자, 여기 또 면접원이 우리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죠. 면접원의 준수사항. 단정한 용어, 행동 당연하죠. 질문을 문자 그대로 전달해야지 자기가 수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수정 안 된다. 응답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답이 불충분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추가로 케어 묻기 한다. 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계속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12번 조사원은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사원으로서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정체성 확립 맞죠? 조사원의 현장 조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 맞죠? 응답 대상자의 응답 거부에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가볍게 인지하는 건 좋지 않는 거죠. 답은 3번 조사 위주에 대한 통계조사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도 교육의 필요성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3번 조사원 교육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조사 관리자의 업무 및 관리자가 되기 위한 절차. 이렇게 교육하면 조사원들이 또 어떻게 하죠? 나갑니다. 1번은 아니다. 2번 응답자를 만나서 응하겠다는 협조와 동의 얻는 일 맞죠? 3번 대답이 불분명하고 취지에 맞지 않을 때에는 키움으로써 적절한 답 얻는 일. 조사표 기타 용지를 제대로 기록 맞죠? 답은 1번. 14번 조사원 일반 교육 중에서 조사와 조사 과정에 대한 교육 내용은 조사와 조사 과정에 대한 교육 내용입니다. 1번 조사 품질에 대한 조사원의 책임 아니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아닙니다. 3번 조사의 중요성과 가치다. 일반 교육 중에서 조사와 조사 과정에 대한 교육 내용입니다. 답은 3번. 15번 조사원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기존 조사표 등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탁상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맞죠? 2번 조사원 스스로 조사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 요거는 역할이나 우리가 책임에 관한 내용이 아니죠. 3번 조사 진행 상황을 조사 관리자에게 매일 보고하고 매일 보고하고 완성된 조사표는 매일 조사 관리자에게 내용을 확인받는다. 4번 조사 시 수집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맞죠? 답은 2번. 혼자 신나서 놀면 안 됩니다. 흥미 가지고. 16번 조사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교육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역은 조사원이 충분히 케어 묻지 않았거나 질문에 대한 타당한 응답이 아니거나 의도적으로 응답을 조작하여 기록한 것이 드러난 조사원에게 열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경고를 하거나 해고한다. 뭐죠? 불량 응답이나 거짓 응답에 대한 처리 과정 인식이 필요하다. 그거죠. 답은 3번. 17번 조사원이 갖추어야 하는 자세. 이것도 중요합니다. 조사원이 갖춰야 하는 자세. 우리가 페이지 기본서 페이지 112쪽 기본서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 조사원의 자세 교육. 또 중요하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조사원 명찰을 항상 착용하고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모습. 여기까지 맞죠. 그러나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업무 보면 안 되죠. 틀리지만. 그래서 앞에 보고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뒤에까지 봐야 됩니다. 2번 조사 자체에 대한 설명, 통계법에 대한 안내 등 응답자가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막힘없이 조리 있게 전달. 3번 조사를 마치고 인사하기 전에 자 요것도 유의 있게 또 봐야죠. 인사하기 전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처음부터 차분하게 검토하는 모습. 뭐 인사한 후 또 이런 말 들어가면 또 틀리죠. 4번 질문할 때 각 질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응답자가 응답하는
때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 맞습니다. 답은 1번. 조사를 마치고, 이것도 지금 기출지문이니까 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다. 조사를 마치고 인사하기 전인데 인사한 후, 그럼 또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후는 틀리다. 중요합니다. 이거 기출문제 지문. 18번 조사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사원 교육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표의 모양, 짜임, 구성 등 비롯해서 각 항목에 대해 교육. 맞죠? 표준화 조사, 반표준화 조사 또는 비표준화 조사 각각의 경우에 따른 조사표 활용에 대해 교육. 맞습니다. 4번 조사 관리자의 전반적인 교육 이후에 조사원은 개별적으로 조사표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맞죠? 4번 조사원이 조사표를 숙지했다면 잘 아는 조사원과 짝을 지어 역할놀이를 한다. 우리가 롤플레이를 할 때는 이왕이면 잘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낫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짝지어서 역할놀이를 롤플레이를 한다. 답은 4번. 19번 응답자의 협조죠. 응답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사원의 자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조사원이. 옳지 않은 것은 응답자에게 면접을 처음 청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 조사의 목적, 응답자의 산출 방식 등의 기본적 사실을 소개. 맞죠? 2번 조사원에 대한 응답자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조사원이 어느 기관에서 나온 누구라는 것을 공손히. 맞죠? 3번 조사 시행의 이유와 왜 응답자의 의견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친절하게 설명. 맞습니다. 4번 응답자로 선출된 말은 납득시키기 위해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강조. 이런 말을 하면 응답자가 중간에 나가버리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책임질 건 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그죠? 20번 응답자가 조사를 거절하거나 조사에 대해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을 때 조사원의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는 뭐죠?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절하거나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다. 1번 응답자가 조사를 거절할 때는 조사를 두세 번 더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왜 안 되냐? 일단은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거절했고 그래서 두세 번 더 참여할 것을 자꾸 요구한다.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그럴 때는 조사, 목적이나 방법, 결과 처리 등의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은 거죠. 무조건 거절할 때 두세 번 더 강요로 참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머지 다 맞는 질문. 답은 1번. 21번 응답자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을 때 조사원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뭐다? 정말 응답자가 바쁜지 아니면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파악하는 게 먼저 맞겠죠. 바쁘다고 그러세요. 바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안 되죠.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2번. 또 여기서도 중요한 문제가 또 나오긴 했죠. 우리가 조사 대상자가 결국 응답자인데 조사 대상자가 조사 대상자를 보호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조사 대상자가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 대상자가 괜찮습니다. 허용하는 경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허용을 했어요.
그럴 때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되는지, 맞다, 아니다,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보호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대상자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허용했는데도 뭐 익명성을 뭐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면 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지문이 또 맞는 지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2번 응답자 부재 시 재접촉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화 연락을 시도, 다른 가족이나 이웃에게 좋은 인상 남기기, 방문 사실을 편지나 쪽지로 남기기. 맞죠? 응답자에게 연락하도록 조사자의 연락처를 남기는 건 옳지 못한 행동이죠. 다음 4번. 23번 응답 기입 시 조사자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조사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응답자의 반응에 대한 녹음은 조사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 또 큰일 납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네, 답은 1번. 조사 지침서에 첨부된 단위 환산표를 참고 환산하고 단위에 맞게 표기. 응답자의 표현을 최대한 살리되 질문에 대한 타당한 응답을 기입한다. 항목 기입 누락과 착오 사례가 없는지 확인. 다 맞죠? 답은 1번. 24번 조사 수행 단계죠. 조사 수행 단계. 조사원의 직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응답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추가적 질문. 맞죠? 응답자를 대신해서 응답 내용을 설문지에 대신 기입할 수 있다. 맞죠? 대신하는 거죠. 3번 응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응답하기 곤란하더라도 솔직한 답변을 응답하기 위해 설득을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 4번 응답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동기부여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 25번 조사 진행 시 담당자 역할이죠. 이번에 담당자 역할. 설문으로 틀린 것은 프로젝트 연구원은 조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기획하고 설계, 조사 목적에 적합한 자료 수집될 수 있도록 모든 인력 연계하여 통제 관리. 맞습니다. 조사 지도원, 실질적 현장 조사의 조사원 및 자료를 책임지고 관리. 맞죠? 검증원,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사원들이 표준적인 진행 절차에 따라 정확히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검증. 맞습니다. 입력원, 서술형 설문에 대한 응답을 적절한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부호한다. 이러면 입력원이 힘들어서 또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입력원은. 26번 실사 진행시입니다. 조사원이 수행하는 설문지 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설문지 점검이죠. 기억, 지침서와 교육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 조사 초기에 집중적으로 점검 실시. 누락 항목이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항목을 확인. 조사원별로 응답 패턴이 발생하는지 확인. 현장에서 느낀 조사원의 고충 수집, 재교육. 맞죠? 다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다 맞습니다. 답은 4번. 27번 설문이 끝난 후죠. 끝난 후. 이번에는 설문이 끝났습니다. 설문이 끝난 후 누락된 항목이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항목을 확인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다? 되도록 빠르게 당일 혹은 다음날 바로 보충하도록 한다. 여기 맞습니다. 답은 1번. 28번 실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번엔 조사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사원이 조사 진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맞죠? 다른 조사원에 비해 조사 진행률이 더디다. 맞죠? 3번 조사 대상자에게 접근이 안 돼요. 조사에 차질이 생겼다. 이거는 아니다. 조사원 때문이 아니다. 대상자죠. 대상자에게 접근이 안 된 거지 조사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답은 3번. 조사 대상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어렵다. 맞죠? 29번 실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고른 것은 조사용품 관련 문제 맞죠? 조사원 관련 문제, 현장 검증 결과, 오류 발견, 조사 일정상의 문제 발생, 조사 관련 컴플레인. 다 맞습니다. 실사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 4번. 30번 실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실사 진행입니다. 조사용품이 훼손, 분실, 재조사 실시 등에 대한 부족. 맞죠? 조사원이 조사 진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죠. 3번 현장 검증 시 설문지상의 오류가 발견. 맞죠? 4번 실사 진행이 계획 일정에 비해 빠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느린 경우가 문제가 되지. 그래서 느린 경우는 안 되고 문제가 되지만 빠른 경우는 괜찮다. 그래서 답은 4번. 31번 설문 결과를 확인하는 중이죠.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적합한 것은 1번 조사원별로 응답 패턴이 확인되면 응답 패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한다. 신뢰성 검증을 실시. 이게 맞죠. 답은 1번. 32번 이것도 중요하다. 페이지 우리가 기본서 119쪽 기본서 수집된 자료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실사 품질 관리 단계죠. 단계. 1번 어떻게 한다? 현장 검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디팅, 전화 검증 이렇게 순서대로 3단계를 거친다. 이것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앞으로 출제될 확률이 또 많다. 33번 실사 품질 관리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19쪽에 나와 있죠. 기본서 심사 품질의 관리. 그래서 설문조사를 먼저 한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당연히 설문검사 했으면 현장 검증을, 그 다음에 에디팅, 그 다음에 전화 검증, 그 다음에 재조사, 부호화. 자, 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순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도 또 출제가 또 많이 됐습니다. 기출에. 34번 실사 품질 관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차 실사 관리자가 조사원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를 현장 검증 실시한다. 자, 틀린 게 뭐죠? 틀린 거는 실사 관리자가 아니다. 실사 관리자가 아니다. 이거 누가 한다? 조사원이. 그죠? 조사원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죠. 실사 관리자가 아닙니다. 조사원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를 현장 검증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를 직접 진행한 조사원이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겁니다. 실사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다. 답은 1번. 2차 검증. 이것도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또 1차.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용.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응답 충실성, 부적합 응답의 여부, 논리적 오류 체크 등 확인하는 에디팅이다. 2차 맞습니다. 3차
실사 담당자는 응답자의 진위 확인 및 적격 대상자 확인, 적격 대상자 확인, 주요 문항의 진위 여부 확인, 오류 내용의 재확인. 그래서 뭘 한다? 전화 검증, 여기는 에디팅. 1차 검증, 설문 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응답에 누락이 없는지, 조사원에게 할당된 설문 대상자의 쿼터가 맞는지, 또 일체선 쿼터가 맞는지 확인. 요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1차 검증, 2차 검증, 3차 검증. 35번 실사 품질 관리에서 정합성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설문 응답 내용의 논리적 오류 점검한다. 정합성 맞다. 우리가 이건 페이지 120페이지 120쪽 기본서 맞습니다. 2번 실사가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점검한다. 자, 요거는 뭐다? 정합성이 아니라 신뢰성 점검이다.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정확성 점검과 신뢰성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2번 지문은 신뢰성 점검이다. 페이지 120쪽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조사원이 현장에서 1차적으로 확인하여 2차적으로 실사 관리가 내부에서 확인한다. 맞습니다. 실사 품질 관리 단계 중 1차 검증, 2차 검증을 우리가 정합성 점검이라 한다. 두 개를 정합성이다. 중요합니다. 계속 문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36번 심사 품질 관리 에디팅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에디팅 뭐죠? 2차 검증이죠. 2차 검증. 에디팅 2차 검증. 그래서 에디팅은 우리가 뭐다? 에디팅은 2차 검증. 내용을 보면 1번 에디팅은 조사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설문지를 실사 관리자가 내부에서 확인한 점검이다. 맞습니다. 2번 설문 응답 내용에 기입 오류가 있는지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 확인. 기입 오류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내용 중요합니다. 내용. 3번 실사 품질 관리 단계 중 1차 검증은 아니다. 2차 검증입니다. 2차. 그렇죠? 답은 3번. 에디팅 시작하기 전에 다른 설문지와 구분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아이디 부여. 자, 요 내용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37번 다음 응답 기입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어떻게 했죠? 체크를 다음 중 기각돼서 가장 선호하시는 통신사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다 했죠? 그럼 뭐죠? 답은 정확한 응답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다. 답은 2번. 38번 응답 내용의 크로스 체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크로스 체크. 1번 유사 설문 문항 간의 논리적인 응답인 확인 맞죠? 논리적인 응답인지. 그 다음에 유사 설문 문항 간의 형식적인 응답인지 확인. 요건 아니고 상식적인 응답인지 일관성인 응답인지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응답은 안 본다. 크로스 체크는 답은 2번. 39번 또 중요하죠. 실사 품질 관리 방법에서 신뢰성 점검, 정합성 점검이나 신뢰성 점검 계속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 1번 실사 품질 관리 단계 중 3차 검증이다. 맞죠? 실사가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있는지 맞습니다. 내용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용. 3번 설문 응답 내용의 논리적 오류는 뭐죠? 논리적 오류는 정합성이다. 그래서 틀린 지문.
다음은 3번. 실사관리자가 설문을 작성한 응답자에게 연락하여 응답자의 진위 여부, 적격한 대상자 여부 확인, 신뢰성 점검 맞습니다. 다음은 3번. 40번. 다음 설문 문항의 응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죠? 기와의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생.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렇게 체크하고, 기와께서는 그럼 유세폰을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고등학생이지만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적 연락을 합니다. 또 체크. 그랬더니 뭐다? 상식적이지 않죠. 고등학생이 갑자기 업무가 왜 공부하기 위해서 뭐 그건 말이 되지만 업무로 연락을 한다.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은 응답이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다음은 3번. 41번. 실사 품질 관리 방법에서 신뢰성 점검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신뢰성 점검이죠. 확인. 응답자가 진위 여부 맞죠? 2번. 조사원의 적격 대상자 여부. 자, 여기서 조심해야죠. 응답자가 조사원의 적격 대상자 여부가 아니라 뭐죠? 조사원이 아니라 누구다? 조사원이 아니라 응답자다. 응답자. 답은 2번. 적합한 방법으로 실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응답력의 진위 여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수고하셨습니다. 2차 다음 챕터 3의 2차 자료 분석은 한번 가볍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2차 자료 분석에서는 내용 분석 문제를 그래도 아주 심도 있게 자세하게 빠짐없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2차 자료 분석은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챕터 4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